오픈 AI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미국 국방부가 오픈 AI랑 2억 달러 규모로 지금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에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트럼프 정부 들어서 많이 변화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국방부가 민간 기업과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픈 AI가 2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오픈 AI뿐만 아니라 계약 맺은 걸 좀 보시면 많습니다. MS가 사실 이제 펜타곤하고 MS 컴파일러랑 계약을 최근에 맺은 게 있고 스케일 AI도 이제 많이 맺은 게 있습니다. 요 이제 관련해서 미국 전략 계약에서 맺은 게 있고 엔드윌과 같이 해서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드윌도 메타랑 같이 계약해서 1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맺은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도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빅비어라고 AI도 1,000만 달러 계약 규모로 또 맺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계약을 맺었고 실드 AI라고 해서 이것도 1억 9천만 달러 정도 계약을 해서 해상 무인기 조달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계약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그러니까 국방부가 민간 AI랑 어쨌든 이렇게 많이 계약을 맺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중국과의 경쟁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AI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냉정이 현실화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AI 냉정 구도에서 이제 민간 기업이 디지털 방위 체계 산업이 된 게 아닌 게 첫 번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면 어쨌든 기술력이 일단 안 되고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부터 먼저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AI 전략에 어쨌든 자신들이 설계하는 데서 민간 기업이 직접 참여시키는 이런 것들을 전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초거대 모델 개발은 민간 기업만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에 있는 국방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기술을 만들기보다는 확보하고 통제하는 전략으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기관이라든가 NIH라든가 어쨌든 나사라든가 국방부 등은 독자적 모델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딥마인드는 기술 조달과 계약 형태로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자신들이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이런 구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국방에선 AI가 필수 도구가 지금 현실화되기 때문에 AI는 이제 전쟁의 도구이자 전쟁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현실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AI 산업은 이제 미국의 중심이자 고정을 하는 전략이 됨으로써 이제 이거 수출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AI도 우리가 설계하고 이제 너희는 그 위에 움직여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AI가 단순한 어쨌든 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향후의 안보나 정치나 경제를 좌우하는 전략 도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사고 길들이고 이제 통제하는 게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 AI가 또 이제 사이버 전장, 의료까지 AI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 국방부 입장에서 본다면 AI로 미래 전투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약이 미국 국방부의 AI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가져와 주게 될까요?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나를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팔란티어가 이제 우크라이나 데이터 분석 핵심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좀 거뒀습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미국 방위 데이터 분석 기업인데 러시아군이나 이런 병참선에서 이측 경로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실은 AI가 없었다면 전선 유지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발언을 하고 현재 러시아와 대등하게 하고 있는 건 팔란티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드릴이 사실은 인더스트리아가 무인 자율 드론으로 전투 플랫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드론전에서 사실은 상당히 힘을 발휘했던 건 안드릴의 드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어쨌든 미 해병대라든가 호주 국방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드릴의 드론을 통해서 사실은 어쨌든 우크라이나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스라엘전에 어쨌든 AI 컴파운드는 사실 미군의 어쨌든 이런 AI 전쟁에 어쨌든 라파엘이라든가 에비트라는 어쨌든 시스템의 이런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쨌든 AI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있어서 우크라이나 국방기술청은 자체 개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AI 기업과 외주 계약을 통해서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방공망의 반응 속도가 점점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것들은 검증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사실 사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에 많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프론티어 AI 기발이라든가 국방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 같고 민간이라든가 군의 협력이 새로운 모델로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국방과 민간의 기술이 실질적으로 국방 전반에 도입이 되고 향후에도 많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도 사실 협업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RTO AI 에어라든가 국방 육군 사관학교가 MOU를 맺었었고요. 국방 AI 센터 설립과 연합의 테스트가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KAI가 젠젠 AI 지분 투자를 함께 해서 이게 효과를 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은 투자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픈 AI랑 국방부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픈 AI 계약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국방 운영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